자,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Shortest Job First Scheduling이라는 약자로 SJF 스케줄링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약자도 좀 잘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짧은 작업을, 그러니까 최소 작업이라는 것이 빨리 끝날 수 있는 작업을 first, 먼저 스케줄링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짧은 다음 CPU 버스트를 가진 프로세스를 먼저 스케줄링 하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어떤 동일한 수행 시간을 갖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선입선처리로 먼저 온 것을 먼저 처리하는, 서로 다른 CPU 버스트 타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짧은 것을 먼저 처리해주는. 마트에 쭉 줄 서 있는데 물건을 내가 많이 샀어요. 그런데 봤더니 뒤에 물건을 조금 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처리하세요라고 양보해주는 그런 스케줄링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살펴봅시다. 현재 시각 0에 앞에서와 같이 P1, 2, 3, 4라는 4개의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다.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버스 타임은 다음과 같아요. 자, 간트 차트를 그려보면 자, 시각 0에서 먼저 서비스 되어지는 프로세스는 이제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CPU 버스 타임이 누가 짧게 끝날 것이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 4개 중에서 CPU 버스 타임이 가장 짧은 것은 P4가 되겠죠. 자, 그래서 3ms 만에 끝날 수 있는 P4를 즉각적으로 먼저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3m초가 지난 이 시각에서는 이제 1, 2, 3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각각 버스 타임을 살펴봤더니 P1이 제일 짧게 끝날 수 있는구나 판단이 되어져서 3m초에서 P1에게 스케줄링을 해주어서 P1에게 CPU를 할당해 주어서 P1이 이제 6m초만큼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P1은 시작하기 전 0m초에 도착해서 3m초만큼 기다렸다가 바로 서비스를 받았어요. 자, 이 9m초 되었을 때 역시 이제 나머지 2, 3 중에서 누구를 서비스 해줘야 되는가 봤더니 현재 P3가 더 짧죠. 자, 그래서 P3는 현재 0에서 도착해서 9m초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CPU를 할당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CPU를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P2가 남았어요. 그래서 P2는 역시 16m초만큼 기다렸다가 CPU를 할당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CPU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네 가지 경우에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보니까 약 7m초 정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그대로 선입선처리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약 10.25초 정도 되어져서 지금의 경우보다 분명히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선입선처리라는 방법보다 SJF라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이 알고리즘은 다소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작을 수 있다, 가장 최적이다라는 특징은 있으나 우리가 스케줄링 하기 위해서 사용한 정보가 뭐냐면 CPU 버스 타임, 즉 CPU를 얼마나 오랫동안 쓸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CPU를 써보지 않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 프로세스는 CPU를 얼만큼 사용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변덕이 심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수행시킨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할지, 얼마나 작업을 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CPU 스케줄링이 필요한 시점에 내가 현재 수행 중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짧게 CPU를 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한계가 있는 방법인 것이죠. 따라서 이 방법은 CPU 버스트 타임에 대해서 정확한 값은 없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CPU 버스트 타임이라는 것이 이전의 버스트 타임과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CPU를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적게 사용하거나 뭐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계략적으로 다음의 식처럼 소위 지수평균이라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현재 가장 짧은 CPU 벌스트 타임을 가질 프로세스를 선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tn이라는 것이 n번째 CPU 벌스트 타임의 실제 길이라고 한다면 tn이 n번째 CPU 벌스트 타임의 실측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현재 타우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다음에 예상되는 CPU 벌스트 타임의 길이인 거예요. 타우 n은 n번째,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실제 tn이 소요되어지기 전에 예측한 CPU 벌스트 타임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 수행되어진 시간하고 예측된 시간하고 사이에 어떤 지수 평균을 구해 가지고서 다음 시간 값들을 예측해주는 뭐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앞에 나왔던 식에서 만약에 알파라는 값이 0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알파가 0이다 라고 하면 현재 다음 예측 시간은 지금 예측 시간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예측값이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반면에 알파가 1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요항이 없어지는 거죠. 요항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다음 예측값은 현재 실측값하고 그대로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즉 가장 최근의 CPU 벌스트 타임에만 다음 예측값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실제로는 예측값이 전혀 변화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가장 최근의 CPU 벌스트 타임에만 영향이 미쳐지는 것도 아니고 이 사이에 어중간한 값으로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알파 값을 한 2분의 1로 두었다라고 했을 때 자, 요 식의 알파 값을 다 2분의 1로 두면 2분의 1 tn 플러스 2분의 1 타우 n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초기 예측 값이 1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되면 10ms 정도 CPU 벌스트 타임을 사용을 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10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실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어져 봤어요. 그랬더니 예상과 다르게 실제 측정한 값은, 그러니까 실제 CPU를 사용한 시각은 6ms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예측값은 10인데 반해 실측값은 6인 상황에서 그러면 다음 예측값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따져보게 되면 현재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현재 얘가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하면 3 되어지고 2분의 1 곱하기 10 하면 5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3 더하기 5는 8 해서 이제 다음 예측값은 다음에는 한 8ms 정도 쓸 거야 라고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예측값을 너무 높게 잡았구나 해서 현재 실측값 대비 살짝 줄인 거죠. 다음 예측값을. 자, 그리고 나서 또 수행을 해봤더니 자, 그 두 번째 CPU 벌스트 타임은 이제 4ms가 측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CPU 벌스트 타임이 줄긴 줄었는데 더 줄은 거예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줄은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현재 예측값은 4ms였으니까 얘가 2분의 1 곱하기 4 하면 2가 되어지고 다음 예측값은 어떻게 되어져요? 현재 8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4 되어져서 4 더하기 2 하면 6ms가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CPU를 좀 적게 쓰는구나 해서 다음 예측값은 또다시 좀 줄여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측정을 해보면 이제 실제 이 검정색 실선이 CPU 벌스트 타임을 측정한 시간이다 라고 가정을 한 것인데 실제 CPU 벌스트 타임은 뭐 이렇게 조금 어느 범위 내에서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갑자기 많이 사용하거나 갑자기 적게 사용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CPU 벌스트 타임이 급격하게 변화해 간다 하더라도 예측 값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지수 평균 값들을 취하면서 근사적으로 그 패턴을 쫓아갈 수 있는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알파 값을 이제 2분의 1로 둔 것이 아니라 더 0에 가깝게 두느냐 더 1에 가깝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정도들이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실측값은 알 수 없지만 뭐 이런 추정값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상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결과들을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얻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